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우리 시장 이제 단 5일만을 거래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년을 준비해야 할 텐데 정말 사실 당장 내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내년을 준비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질지 작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꼽는 게 반도체주가 좋을 것이다. 네. 그 정도는 좀 공통으로 얘기하는 말 같은데 네. 또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내년 유망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나쁘지가 않을 거니까 큰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큰 축을 담당하는 코스피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아마 이 두 가지 섹터는 그래도 갈 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 모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산업군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GDP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수, 크게는 실물 경제는 그리 좋지 않은데 지금 금융 경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올해 6월이었죠.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엄청나게 많은 풍부한 유동성, 특히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량이 6월부터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되든 해외 증시 모두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다 보니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통화 정책이 내일 당장 끝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1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이 통화 정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마무리가 되는 그와 함께 금리 인상이 되든 테이퍼링이 되든 무언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반도체는 역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는 꽤나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시장이 좋다면 더 가겠죠. 하지만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보다는 이제 장비가 되든 소재가 되든 부품이 되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 코로나19 백신이 되든 치료제가 되든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치 2017년 11월 또는 10월 그때와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그것이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것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종목을 조금이라도 늦게, 한 발 늦게, 빠른 게 아니라 한 발 늦게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인데 이 건설 쪽이에요. 건설. 그래요. 이유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사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쵸.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했죠.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하는 거. 그겠다라는 것은 건설사의 입장에서 이 건축과 관련된 아파트가 되든 다른 모든 상가가 되든 이와 관련된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이고 시장에 계속해서 재화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매우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 언제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이 GS건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주가가 22,000원대부터 약 4만원대까지 올랐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고요. 또 대우건설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거의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분명 연관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건설주들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건설주와 관련된 한 가지 섹터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아, 시멘트. 제가 시멘트 쪽을 한번 차트 흐름을 쭉 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표적으로 쌍용양해라든지 성신양해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건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이 쌍용양해라든지 성신양해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로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얼마 전에 조금 떴지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성신양해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참고로 14% 정도 되는데 성신양해만 최근 한 2010년 이후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지금 별로 안 움직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장도 크게 나쁘지 않고 건설 경기도 개선이 될 것이라면 아직까지 안 움직인 이런 성신양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다가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7월에 기록한 9,400원대 또 4월에 기록한 이 가격대 9,000원대가 모두 넘는데 가지고 가시면 아마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성신양해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는 전망이 좋다. 이제는 대형주가 아니라 소부장이라고 하죠. 좀 장비, 부품 이쪽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코스닥에서는 내년에도 역시나 코로나 관련한 제약 바이오주의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섹터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조금 누구나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섹터인데 특히나 전문가님은 건설주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건설주와 관련한 시멘트주를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고 쌍용양회, 성신양회 이러한 종목들 아직 좀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쌍용양회는 전문가님 좀 어디까지 내년에 좀 열어두면 좋을까요? 쌍용양해요. 네. 잠시만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많이 떴는데 고점이 7,40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240일 기준 신고가는 얼마 전에 이미 경신을 하였고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약 9,000원이거든요. 이것 또한 아마 그렇죠. 건설 경기가 지금처럼 좋다면 결국 쌍용양에도 9,000원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제부총리도 4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주, 쌍용양회도 한 9,000원까지는 내년에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K 콘텐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K-뷰티에서 이제는 K 콘텐츠까지 문화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흥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보실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스위트 홈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봅니다. 네. 저는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어제장에서 정말 간만에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콘텐츠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 컨텐츠주들 몇 개 봤는데 우선 차트를 간단하게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매우 좋았고요. 또 다른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리고 IHQ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리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특정 섹터가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거의 대다수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K 컨텐츠라고 하는 한 가지 섹터에 대한 비전은 높으나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는 업종은 몇 가지로 매우 압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따르는 것은 K 컨텐츠라고 하는 한 가지 큰 틀 안의 흐름은 좋을지라도 종목들은 결국에는 매우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니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드라마 제작 1위 업체죠. 맞아요. 예전에도 뭐 크게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드라마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서만큼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이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진이 대단히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이 넷플릭스와 연동된 스위트홈 그 작품 하나가 동사의 영업이익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늘 눌립니다만 꽤나 음봉이 나오면서 눌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장대 양봉이 그래도 크게 나왔고 최근 2개월 동안 보였던 가장 큰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그 변동성의 방향이 위쪽이니까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 더 담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4,000원이 우선은 고가인데요. 이 가격대는 무난하게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한번 주가가 크게 뛰었었는데 2018년 7월이네요. 123,000원. 이 정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대략 105,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장주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9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겠다. 그 이후 10만 원 이상 라인대까지도 전망을 하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